강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스크린 노트 시즌4 김나연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 타결되지 않는다면 자신은 관세맨으로 변할 것이라며 위협하면서 우리 증시 악재로 작용했고요. 또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일어난 점도 우려감을 키웠습니다. 이 외국인이 2천억 원 가까이 물량을 내놨는데요. 개인과 기관이 매수하면서 다행히 낙폭은 줄였습니다. 하지만 업종별로도 하락 업종이 우세했습니다. 의료 정밀 업종 가장 큰 낙폭을 그렸고요. 또 반도체 업황 우려에 따라 삼성전자 등 반도체 대표주들 그리고 부품주들까지도 하락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장중 690선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낙폭을 줄이면서 700선 간신히 지켜냈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1,000억 원대 매도세를 보이면서 수급에 부담을 줬고요. 코스닥 제약바이오 그리고 콘텐츠 등 주요 시총 상위주들이 떨어지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미중 이 정상회담 시나리오가 지난주에 한번 이제 시나리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지만 어찌됐건 간에 사실 악재로 갈 만한 부분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악재로 가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호재로 가기도 사실은 어렵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많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이 지금 좋게 진행이 됐다라고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입장만 사실 발표가 됐을 뿐입니다. 미국에 대한 입장이 사실 그렇게 발표가 되지 않았다는 측면이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호재로 받아들였지만 시장에서 점차 이 내용을 알아가면서 다시 조금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중국 측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대화가 나왔다라고는 하는데 미국 측에서는 다음 주 12일부터 15일까지 또 실무진 회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협상에 대한 조건이 좀 본인들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관세를 결정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우려감이 결국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다음 주 실무진 회의에서 미국에 있는 강경파 인물들이 전부 다 이제 참석한다라는 게 문제인데 그로 인해서 사실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잠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급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미중 정상회담이 잘 됐다라면 이런 수급이 나올 수가 없겠죠, 결국은. 사실 지금 수급을 보더라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개인들의 수급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개인들 순매수만 잔뜩 있는 상태고 외국인들은 여전히 글로벌 이 대외 변수가 아직 불확실하다 보니까 매수를 강하게 잡아주지도 못하고 역시 반대로 매도도 역시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거기에다 이제 맞물려가지고 기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실 기관계 수급의 총합을 봤을 때는 매수로 보일 수 있겠지만 1, 2주 정도 매도를 반복하게 되는 금투나 국가 지자체의 매수 이 물량들을 뺀다라면 실질적으로 투신, 연기금, 보험, 은행 이쪽 주체에서는 매수 자체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여전히 이런 대외 변수들을 불확실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고 그에 따라서 지금 파생 쪽이든 선물 시장만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강한 상방에 대한 포지션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12월 둘째 주 목요일 다음 주입니다. 마침 이 다음 주 목요일 날 만기일이 있습니다. 특히나 동시만기일이라고 하죠. 내만유의 날이라는 동시만기일이 있고 거기에 맞물려서 마침 미중 또 실무진 회의가 있다 보니까 이 이후에 포지션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조금은 재미없는 장세가 나올 수 있지만 이런 장세에서 개별주 종목에 좀 더 집중하는 매매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 대외 변수가 불확실성을 보이면서 수급이 부진함에 따라 강하게 상방 포지션을 잡지 못하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개별주 위주로 공략을 하시고 다음 주 목요일 동시 만기일 이후의 시장을 조금 노려보시라 또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검색에 포착이 됐을지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이월드 확인하겠습니다. 이랜드 패션 홍콩법인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이월드 주식 전량을 이랜드월드의 시간외 매매 방식으로 처분했다는 공시에 오늘 상한가를 썼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우리가 뭐 보유 지분을 뭐 매각을 하든 자사주 매입을 하든 사실 우리가 이런 회사 내부 사정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화면상으로 보면서 바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약할 때 사실 뭐 직접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보더라도 아시겠지만은 시장이 지금 현재 역배열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자, 이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화면상 보시면은 이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역배열 상태입니다. 소위 말해서 5일 이평선이 지난 10월 달에 상당히 많이 떨어진 자리고 20일 이평선까지 지금 아래에 있고요. 그 다음엔 61선, 121선, 200일선 이런 식으로 이평선들이 전부 다 역배열 상태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사실 역배열 종목들은 상승 탄력이 당연히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 시장에서 매매를 하실 때 참고를 하셔야 될 건 역배열 종목들에서는 상승을 좀 크게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있어서는 최근 시장에서 오히려 역배열이 아닌 종목들, 소위 말해서 단기 이평선들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점차 중기, 장기 이평선들이 밑에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최근 시장에서는 시세가 셀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당 종목도 역시 61선, 121선 전부 다 밑에 있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들이 전부 다 밑에 있고 단기 이평선, 10일 이평선과 5일 이평선이 위에 있는 만큼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추세적으로 눌림 이후의 반등, 그러니까 전 저점 대비해서 저점 구간대를 올려주고 있다. 이런 것만 충분히 보시더라도 소위 말해 W형 패턴으로 이런 식으로 패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공략할 때 있어서 정배열 쪽에서 이런 식으로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급등을 찾을 수 있을 만한 포인트를 공략하셔갖고 매매 수익을 챙겨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는 단기 이평선이 위에 있고 중장기 이평선이 아래에 있는 종목이 상승 탄력이 강하다 말씀하셨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는 이리아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휴대폰 부품 제품과 금형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이 종목 역시나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떤 이유로 상한가 썼을까요? 네, 사실 아까 이월드 같이 이제 좀 역배열이 아닌 정배열 종목들이 좀 시세가 강하다라고 했는데 요거를 조금 벗어나는 종목들은 최근에 있습니다. 바로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항상 이제 과거 역사적으로 시장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시장이 약세장이고 시장이 조정이 좀 심해질 때 보통 이제 시장 주요 종목들, 섹터 종목들은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시장이 좀 강세가 되고 시장에 거래 대금이 많아야 이런 대형주들도 들어올리게 되는데 최근처럼 정말 계속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지속이 되고 또 글로벌 대외 여건이 따라주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강세장이 아닌 장세, 소위 말해 박스장에서는 조금 이제 테마성 종목들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과연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시세가 지났고요. 새로운 이제 테마를 찾다 보니까 내년 초에 또 역시 정치권에서 당대표를 당대표를 뽑게 되는 이런 선거가 있다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각은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앞으로 있을 만한 이슈 내지는 일정에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내년 1월 달에 예를 대표적으로 들어서 제가 강의를 해드렸던 CS 이슈라든지 내지는 JP모건 컨퍼런스라든지 내지는 또 정치권에서 당대표 이슈라든지 이런 이슈들에 맞는 종목들만 선취매를 잘하셔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수익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일정들을 잘 고려해서 일정주들 공략해 보시라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는 진양화학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전문가님 말씀드렸지만 요즘 시장에서도 정치 테마주들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오세훈 테마주로 꼽히면서 오늘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사실 누구 관련주다 하는데 직접적으로는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참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누구 관련주다, 누구 인맥주다 이런 얘기들은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회사 자체에서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누구 동문이다, 누구 학연이다,
인맥이다라고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뭐 정말 믿고 그 사람이 당선된다고 그 기업이 수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한철입니다,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주식이라는 건 말이죠,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드렸지만 소위 말해 이제 영덕에 가서 대게 공판장에 갔을 때 사는 사람이 없으면 그 대게 값은 안 올라갑니다. 하지만 참여하는 사람들, 경매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대게 값은 천정부지수로 올라가게 되죠. 역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섹터에 대해서 만약에 시장이 좋았고 제약바이오가 올라가고 이러면은 당연히 시장에서는 소외주가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장에서 올라갈 게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선에 쏠리고 있고 가장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테마성의 수급 쏠림 현상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야 될 건 화면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뭐 오늘 장에도 급등을 했는데 급등한다고 사실 쫓아가실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에 있어서 정확한 투자 원칙이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종목은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그 다음에 60일, 120일선 전부 다 역배열이 아니라 정배열 상태에 돌입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시장 대비해서는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10월 달 당시에 한번 상승 이후에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눌림과 상승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삼중바닥형을 만들면서 박스권 횡보 패턴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박스권에서 결국 앞전에 대한 캔들, 상승 장악형 캔들이 뜨면서 거래량이 동반된다라면 이런 자리가 이제 시세가 출발하려고 하는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를 그냥 마구잡이로 공략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렇게 앞전에 시세 상승 구간대가 포착됐을 때 이런 자리들을 공략하셔가지고 올라가기 전에 충분히 저점 매수를 활용하시고 올라갔을 때 추격 매수를 하시는 그런 과오를 저지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침 요즘에 이슈가 결국 이쪽에 쏠리고 있다 보니까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치적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 속에서 아직까지 시세가 아직 안 나온 종목들 앞으로 시세가 나올 법한 종목들도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도움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양화학까지 검색기에 포착된 새 종목 살펴봤고요. 또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정치적 이벤트가 남아있고 아직 시세가 분출되지 않은 종목들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이어지는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이데일리 시크릿노트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수요일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강의일까요? 네, 아무래도 최근 시장이 이제 계속 지루함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좀 많이 지칠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장이 지금 이렇다고 지칠 게 아니라 내년을 바라봤을 때 과연 내가 연초 대비해서 연말까지 계좌 수익을 벌 수 있느냐 못 보느냐 이게 관건인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시장에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 관련된 테마 종목들을 공략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그거는 그야말로 한철입니다. 한철이 아니라 정말 연초 대비해서 연말까지 1년 내내 시세를 줄 수 있을 만한 내년의 대세 유망주가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 내년의 전망이 밝은 산업이 무엇이 될 것인가 잠시 뒤에 강의를 통해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집중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한 해를 이끌 우리 시장의 유망주, 지금 바로 우라노스 전문가의 강의로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8시 시크릿 노트의 무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일주일 만에 돌아왔는데, 참 그렇습니다. 시장이요, 여러분들. 참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정상회담만 끝나면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 FOMC 회의만 끝나면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 지속적인 이벤트들이 하나하나씩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기대를 하는 만큼의 시장의 상승이 나오지 않다 보니 정말 지루함의 반복이 되어가고 있고 아마 투자자분들도 지쳐가는 하루가 계속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강의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지금 시장에 대해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이 지난 10월 달처럼 또 하락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걱정은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특히나 2019년에 대한 경기 둔화에 대한 이야기도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계속 나오곤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막연한 공포를 가질 필요 없이 지금 시기에서는 용기를 가질 때입니다. 그런데 다만 용기를 갖되 무조건적인 낙관론이 아니라 정말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참 시장은 여러분들이 계속 기대를 가진 만큼의 상승이 안 나오다 보니까 기대를 가지면 가진 만큼의 실망감을 계속 느끼게 됩니다. 실망감을 자꾸 느끼다 보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안 올라간다. 내지는 내가 최근에 산 종목이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막상 잡고 나니까 상승이 안 나오고 오히려 하락한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자꾸 심리적으로 쫓기시고 지치게 되시면 결국 이 시장에서 도태가 될 수밖에 없고 도태되면 여러분들 시장에서 오래 매매를 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중도 포기가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장이 과거에도 참 이런 시장은 여러 번 왔습니다. 지수가 떨어졌었습니다. 08년 때도 엄청난 글로벌 위기가 왔었고요. 미국 신용 강등 때도 엄청나게 지수가 떨어졌고 최근 들어가지고는 뭐 브렉시트 때도 그랬고 2016년 연말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올해는 1월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시장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시장이 떨어졌다고 대한민국 주식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수가 꺾인 적이 있습니까? 항상 떨어지고 나서는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야 될 건 하루하루의 주가 상승에 매달리고 하루하루에 쫓겨다니시고 하루하루에 지치실 게 아니라 정말 내년에 봤을 때 연초 대비해서 연말에 내 계좌를 불릴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리고 내 계좌를 불릴 수 있을 만한 산업, 섹터, 종목이 무엇일까? 그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조금 사설을 늘어놓자면 제가 최근에 영화 중에 하나가 최근에 또 개봉된 영화가 있는데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국가부도의 날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보신 분들도 있겠죠. 당시에 IMF 시절에 대한 배경인데 여러분들 IMF 지금 지난 지 한 20년밖에 되진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주식하셨던 분들 주식시장 크게 떨어진다 박살난다라고 했었겠죠. 실제로 우리나라 부도가 왔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시장은 회복했습니다. 그때 당시 코스피 500이었습니다. 코스피 500이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2100포인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글로벌 위기가 있었고 결국 그런 상황들 다 겪었어도 시장은 올라가고 역사적으로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경기는 계속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열심히 매매해서 빨리 내 계좌 회복을 하고 빨리 매매해서 내 종목 수익 보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하루 열심히 달린다고 내년에 또 과연 상황이 좋아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차라리 저는 내년을 더 준비하고 길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주식시장에서 정말 꾸준하게 수익 볼 수 있는 매매를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화면 보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미중 정상회담 글쎄요.
뭐 당연히 대화의 국면을 하기 위해서 만났던 자리였고 양 국가의 정상들이 만나서 당연히 가벼운 얘기가 아니라 이 양국 간의 입장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분명히 좋은 이야기는 오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양 국가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요. 자, 지금 보면은 최근에 중국 측에서는 이런 발표들이 나옵니다. 미국에서 1월 1일 날 2천억 관세에 대해서 2천억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25%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했었고 오히려 지금 대화가 잘 됐다라는 식으로 중국에서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자, 관세 부과 1월 1일에는 하진 않겠다. 하지만 90일 동안의 유예 기간을 두고 중국에서 지적재산권이라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게 된다라면 관세를 하진 않겠지만 이 90일 동안의 유예 기간을 주고 나서 여기에서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라면 당장 다음 주에 실무진 회의를 통해서 뭔가 원하는 조건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나는 관세 부과까지도 갈 수 있다. 나는 관세맨이다라고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예상치와 다르게 결국은 안 좋은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또 다음 화면도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상당히 많이 다르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도 그렇고 관세 부과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각자 다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서 당연히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이고 어쨌든 다시 정상회담에서 끝난 게 아니라 다음 주에 있는 실무진 회의로 시선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럼 기관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당장 다음 주까지 강한 매수세를 잡기보다는 당장 다음 주에 있을 실무자 회의를 보고 나서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여러분들 요즘에 살짝씩 시장이 바뀌어가는 게 보입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사실 시장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오늘 장에 외국인들 매도 많이 나왔고 기관들의 매도도 나왔다라는 게 시장을 압박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시장이 이제 좋아질까 싶었지만 계속 상승에 대한 저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시그널은 있다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해당 자료는요. 최근에 위안화 차트입니다. 자, 위안화 차트를 잘 보시면 여러분들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해서 위안화가 정말 많이 치솟았었습니다. 최근에는 정말 위안화가 7위안까지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까지 그 수준까지 왔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최근에 달러 강세 국면에서 점차 신흥국 통화 쪽으로의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늘 마침 오늘이 아니죠. 어제 저녁에 미국 증시가 3% 정도 떨어진 이유가 물론 미중 정상회담이 이게 우려감으로 작용한 것도 있겠지만 장단기 채권 금리가 역전된 상황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 대한 경기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고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인해서 미국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미국 경기 지금 버블입니다. 당연히 꺼지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 와중에 지금 위안화에 대한 흐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7위안을 돌파하냐 마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환율이 하락한다는 건 여러분들 무슨 의미입니까? 환율이라는 건 그 시장의 경쟁력이자 자금 유출입에 대한 지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달러 강세 국면에서 점차 신흥국 통화 쪽으로 흐름이 넘어오고 있다는 건 이제는 그동안 글로벌 증시를 미국에서 이끌어왔지만 미국이 아니라 이제는 선진 국가에서
신흥국 쪽으로 자금 이동이 점차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자, 실제로 그걸 증명하는 자료를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4주 동안에 지역별 펀드 플로우를 데이터로 내놓은 자료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선진 시장에서 신흥국가 쪽으로 주식형 펀드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 시장이 상승을 하려고 하는 거고, 중국 시장이 상승한다면 대표적으로 신흥국가에 해당되는 나라들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인도고요, 중국이고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난 10월 달 대비해서 어찌됐건 간에 우리나라 시장이 자금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고, 자금이 증가되기 때문에 훨씬 더 시장은 강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위안화의 강세로 인해서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1월 달까지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1000포인트가 올랐었습니다. 그 말은 다시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그 말은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 이제 슬슬 선진국가에서 신흥국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물론 대외 변수가 워낙 심하고 혼란스러운 여건이긴 하지만은 내년에 우리나라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올라간다라면 여러분들이 봐야 할 업종이 무엇이 될까요? 이게 여러분들에겐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2019년에는 2018년처럼 손실 보고 힘들어했던 해가 아니라 후회를 하지 않을 만큼 연초 대비해서 연말에 계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내년에 정말 산업 전망이 좋을 만한 섹터, 산업이 뭘까요? 제약바이오일까요? 올해처럼 정말 제약바이오가 많이 갈까요? 아니면 IT일까요? 아니면 디스플레이일까요? 아니면 철강업종일까요? 저는 이 섹터라고 봅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뭘 것 같습니까? 조선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화면 사진에 있는 조선입니다. 조선업. 대한민국이 옛날에는 여러분들 무슨 나라였습니까? 조선 강국이었습니다. 조선 강국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조선 산업이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저 우라노스가 조선 산업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의아하시죠?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이 사실 가장 싫어하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재미없어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침 1년 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2017년 12월 달에 당시에 우라노스가 이 시간 시크릿 노트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던 업종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건설업종이었습니다. 작년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규제가 심해서 건설업종들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뉴스, 다른 경제방송들 여기저기에서 건설업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저 우라노스가 작년 이맘때 2017년 12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저금리 상황으로 갈 때 부동산 규제하기 쉽지가 않다. 오히려 정부 측에서 단기적으로 했을 뿐이지 건설업종 2018년에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올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어떻게 됐습니까? 대림산업 지금까지 신고가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들 내년에 대한 산업에 대해서 미리 분석만 하면 한 해 동안의 여러분들의 매매가 충분히 연초 대비해서 연말까지 수익 날 수 있다는 거죠. 지난해에는 제가 건설업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싫어하는 업종인데도 불구하고요. 근데 올해는 저는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진 않지만 조선업종을 준비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 다음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1990년대부터 2010년까지는 우리나라 조선업황은 호황이었습니다. 실제로 2010년에 전 세계 1위가 우리나라였고 조선의 강국이라는 타이틀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0년부터 지금까지는
조선업종이 많이 쇠퇴했고 불황까지 왔고 전 세계에서 지금 4위에서 6위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져 섰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갑자기 조선업종을 준비를 했느냐? 다음 화면 보면서 설명드릴까요? 자, 해당 자료는 바로 산업연구원이라는 국내 공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바로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공기관인데, 자, 2019년 주요 산업별 수출 증가율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를 했습니다. 내년에 그나마 올해 대비해서 수출이 증가할 만한 산업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 보시면 여러분들 조선업을 제외하고는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전부 다 감소하게 됩니다. 수출이. 자, 보면 알겠지만은 뭐 반도체도 역시 올해보다는 내년이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전제품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하게 조선업만이 올해 마이너스였으나 내년에는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산업으로 지금 국내 공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조선업종들이 2017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LNG 운반선 건조하고 생산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이제 연말부터 찍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실제로 조선 4사가 매출이 증가할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더구나 본격적으로 이제 국내 조선사에 발주한 이 선박의 건조가 2019년부터 실현되기 시작한다면 본격적으로 흑자 턴어라운드 하는 게 내년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물론 최근에 약간의 뭐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뭐 조선업이 안 좋다, 조선업계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해달라, 정부의 지원이 너무 미흡하다라는 내용도 나오곤 있습니다만,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가 알게 모르게 대형 조선회사들의 지원을 했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올 초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으로는. 바로 고향이 거제도입니다. 거제도다 보니까 고향인 거제도에 내려가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을 했었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조선의 강국입니다. 그런데 조선의 강국인데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앞으로 조선업계를 살려놓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고, 실제로 정부 측에서도 우리나라 대형 조선사들의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안 입곱게 봤습니다. 네, 일본에서 한국 정부가 너무 이거 대형 조선업에다가 지원을 많이 했다. 이거는 문제다. 실제로 세계무역기구인 WTO에다가 제소까지 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연합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기를 하면서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가 WTO에 지금 제소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내년 초까지 아마 이 문제가 계속 벌어질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가 최근에 조선업을 알게 모르게 지원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세계 신규 선박 발주량과 한국 조선소 수주량에 대한 통계치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전 세계 발주량들이 2016년부터 올해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여러분들,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일본에 뒤처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4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통계치가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일본을 역전을 하면서 발주량이 세계 1위로 지금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형 기업들이 점점 흑자 전환하려고 하는 흐름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종목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에 조선 4사 합산 매출액이 2.6% 정도 증가할 예상이고, 이거는 2013년 이후에
6년 만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조선업계들은 2013년까지가 딱 피크였고 2013년 이후로 2014년, 2015년, 2016년 지속적으로 주가가 떨어졌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대우조선해양, XTS, 뭐 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전부 다 그렇죠. 그런데 6년 만에 이제 회복을 한다라는 통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도 조선업을 싫어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안 보실 예정인가요? 이제는 여러분들 바라보셔야 될 때입니다. 왜? 주가가 재미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진짜 인생 수익을 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저는 이 조선업에 숨어 있다고 봅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종목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우리나라 국내 조선업의 1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그룹의 현대중공업이 당연히 1등인데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가 추이가. 이상하죠? 내가 관심이 없었던 조선회사인데 주가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10월 달에 많은 종목들이 떨어졌습니다. 시장이 떨어졌기 때문에요. 물론 조선업종들도 지난 10월 달에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의 하락률이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앞전에 주가 상승이 컸었고 일시적 눌림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 상승하려고 하는 추이고 마치 지난 9월 달의 주가를 금방이나마 돌파를 할 것 같은 흐름입니다. 여러분들 이상하죠? 이거 내가 관심 없던 섹터인데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다음 화면 보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벌써 3분기 때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습니다. 자, 그동안 계속 적자였습니다. 조선업종들. 정말 오랜만에 흑자 전환됐습니다. 자, 물론 현대중공업의 3분기 영업이익은 이번에 충당금 환입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일회성 이익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전한 흑자 전환이 됐다라고는 어렵습니다. 실적 개선이 아직은 필요하고요. 아마 2018년에 50% 이상 지금 흑자 전환 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실제로 자, 최근에 증권사에서 나온 해당 기업에 대한 전망치입니다. 자, 시장 컨센서스 의미 있는 턴어라운드 2019년 2분기 전망이라는 리포트가 나왔었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과거 계속적으로 적자였던 기업인데 2019년 2분기 때 처음으로 흑자 전환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6년 만에 흑자 전환인 겁니다. 조선 사업들이요. 그러면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실적 턴어라운드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적 턴어라운드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크게 상승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대표 기업이 내년에 흑자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하고 보셔야겠죠? 자, 다음 화면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그룹의 계열사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자, 현대미포조선. 주가가 이상하죠? 지난 10월 달에 주가가 떨어진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 9월 달에 주가를 돌파를 했고 신고가를 최근에 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미없어하는 조선주, 여러분들이 에이 주가 별로 안 가겠지 했던 조선주, 그 조선주가 벌써부터 여러분들 힘을 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테마주들 물론 좋습니다. 빨리빨리 매매해서 열심히 수익 벌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날 수익 보면 좋죠. 근데 과연 그 종목들이 오래 갈까요, 여러분들? 매번 그때그때 테마주들 쫓겨다니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 트렌드 쫓아다니기도 힘들고요. 근데 나는 정말 1년 내내 매매를 한다라고 친다라면 차라리 이런 종목을 중장기로 보시거나 아니면 단기로도 여러 번 활용을 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해당 종목도 또 다음 화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무표조선 이미 매출은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전환했습니다. 현재 지금 순현금 상태의 재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금이 지금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자본 확충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 PBR 기준 0.46입니다. 여러분들 PBR 0.46 그야말로 저평가 종목입니다. PBR 1배 미만인 종목을 뭐라고 합니까? 가치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산주라고 하죠. 자산주라는 건 그만큼 자기 자본이 많다라는 거고 저평가주기 때문에 해당 기업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수급이 쏠리는 형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내년 전망치를 한번 볼까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기업도 증권사에서 최근에 전망치를 내보냈는데 내년에 PBR 1배로 이끌 주도주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PBR 1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럼 보겠습니다. 2018년 3분기까지는 해당 기업이 적자였습니다. 계속해서 적자였다가 2018년 4분기 때 흑자 전환을 할 것이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내가 잘 모르는 종목들, 내가 잘 알고 있지 않은 기업을 열심히 올라갈 때마다 쫓아다녔다가 그 종목이 떨어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산업을 잘 알고 내년에 대한 전망이 좋을 만한 이 기업들을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신 다음에 그 종목들을 단기 매매를 하시든 수익 매매를 하시든 중장기를 하시든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투자 전략으로 삼아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여러 번 매매를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수십 번 매매를 반복을 한다고 그 종목들이 전부 다 수익을 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거래세만 많이 나가게 되죠. 저는 정말 1년에 딱 5종목만 있어도 된다고 봅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기업, 내년에 전망이 좋을 수 있는 기업, 그 기업들만 가지고 단기, 중장기, 스윙, 투자 전략에 삼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기업들을 지금 소개를 시켜드렸고 내년에 결국 조선업종이 전망치가 가장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오시는 분들에게 자, 2019년 베스트 유망주 자, 자료집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다 드린다고 했었죠. 역시 지금 조선업에 대해서 분석 자료를 만들어 놨었고 이 분석 자료를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선물로 드릴 테니까 오셔서 여러분들이 내년 산업 전망이 좋은 기업 중 어떤 게 가장 베스트 유망주인지 오늘 꼭 챙겨가시길 바라도록 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를 통해서 내년 전망이 좋은 업종은 조선주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좋을까 궁금하실 텐데 전문가님 오늘 방송에서 공개되나요? 네, 아무래도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은 업종의 이제 대표 이제 종목들입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조선업계에서 가장 큰 종목인데 사실 이 종목이 베스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때 흑자 전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아까 설명드렸던 현대중공업보다는 현대미포조선이 더 좋을 거고 당연히 현대미포조선보다
더 실적 증가치가 큰 종목도 있겠죠. 그 종목은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오셔서 여러분들이 2019년을 준비하실 분들께서는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2019년 정말 내 계좌 수익을 연초 대비해서 연말까지 증가시킬 수 있을 만한 전략을 챙겨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이 조선주 중에서도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보다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베스트 조선 유망주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내년 큰 수익을 챙기고 싶으신 분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시크릿 노트 시즌4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찬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